서울의 추운 겨울밤, 지하철 플랫폼에서 도원이 갑자기 도율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쏟아지며 누군가의 스마트폰 플래시가 터졌다. 도원은 그 키스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 몰랐다. 다음 날 그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그녀의 보수적인 가족이 폭발했다. 도원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졸업,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부모님의 자랑거리.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언가 결여된 느낌이 들었다. 그 결여를 채워준 것이 도율이었다. 도율은 26살, 도원의 대학 후배로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둘은 우연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가까워졌고 그 친분이 점점 깊은 감정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도원이 힘든 날 도율이 커피를 사주며 위로해주고 도율이 스트레스 받을 때 도원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서 둘이서만 남아 작업하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도원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뛰는 걸 느꼈다. 선배, 왜 그래요? 도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도원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이후 둘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대화는 더 깊어졌다. 도원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퇴역 군인으로 엄격한 가부장제 가정을 이끌었고 어머니는 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정상적인 삶을 강조했다. 동생마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 도원을 완벽한 언니로 여겼다. 만약 이 감정이 드러난다면? 도원은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도율은 달랐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고 대학 시절에 이미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친구들을 잃었고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나는 나예요, 선배. 숨기고 싶지 않아요. 도율은 도원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도원은 끌렸다. 도율의 자유로움, 솔직함이 부러웠다. 그 키스 전날, 도원은 가족 모임에서 압력을 느꼈다. 어머니가 도원아, 나이도 차서 이제 결혼할 때 됐어.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했고, 아버지는 회사 일만 하지 말고 가정도 생각해라고 덧붙였다. 도원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도율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만나자. 지하철에서 만난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도원이 먼저 입을 맞췄다. 그 순간의 달콤함은 짧았지만 후폭풍은 컸다. 다음 날 아침 도원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졌다. 언니, 이 사진 뭐야? 동생의 메시지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기업 여직원들의 충격 키스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간 것이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회사에서 잘려야 해. 가족이 불쌍해. 도원은 출근길에 패닉에 빠졌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상사가 불렀다. 도원 씨, 이 사진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상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원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도율은 도원을 찾아와 미안해, 선배. 내가 조심할 걸 그랬어 라고 했지만 도원은 아니, 나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날 도원은 집으로 가지 않고 도율의 원룸으로 갔다. 둘은 밤새 대화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냥 사랑하는 건데 도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도원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다. 도원아, 집으로 와,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원은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갔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동성애자라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동생은 울면서 언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도원은 변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직면했다. 엄마, 아빠, 저 도유를 사랑해요. 그 말에 집안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울며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건 병이야 라고 했고,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도원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그녀의 선택은 시작이었다. 이제 그녀는 사회의 시선, 직장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싸워야 했다. 도율은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할게, 선배여. 하지만 도원은 알았다. 이 사랑의 대가는 크다는 걸? 도원은 임시로 도율의 원룸에 머물렀다.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냉담한 시선. 도원 씨, 프로젝트에서 빠져줄래? 이미지 때문에 결국 도원은 보직 변경을 당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도율도 비슷했다. 나 때문에 선배가 도율은 죄책감을 느꼈다. 한편 도원의 가족은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해 돌아와 치료받자라고 했고 아버지는 내가 그러면 가족이 무너져라고 압박했다. 도원은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녀는 도율에게 잠시 떨어져 보자라고 제안했다. 도율은 충격받았지만 알았어, 선배가 필요하면 쉬라고 말했다. 분리는 고통이었다. 도원은 혼자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밤 도율을 생각하며 울었다. 사회의 정. 도원은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고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는 걸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해? 도원은 혼자 중얼거렸다. 한 달 후 도율이 연락했다. 선배, 만나요. 중요한 화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도율의 표정은 어두웠다. 나 회사에서 해고됐어. 그 사진 때문에 도원은 충격받았다. 미안해, 도율아. 하지만 도율은 아니, 이게 현실이야. 우리는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그날 둘은 다시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새로운 시련을 불렀다. 도원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엄마가 아파. 내 때문이야.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도원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도원아,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속삭였다. 도원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원은 아버지와 대면했다.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있냐? 아버지의 말은 도원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도율에게 둘이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도율은 울며 왜?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물었다. 도원은 사랑해. 하지만 가족이 대답했다. 그 이별은 둘 모두를 파괴했다. 도율은 홀로 남아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기억을 떠올렸다. 너 레즈비언이야? 친구들의 조롱. 그때부터 그녀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도원과의 사랑은 그녀의 약점을 드러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도율은 생각했다. 며칠 후 도율은 도원의 회사로 찾아갔다. 선배, 이건 잘못됐어. 우리는 함께 해야 해. 하지만 도원은 가지 마.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라고 밀어냈다. 그 장면을 본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도원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 개인사로 회사에 피해주지 마. 도원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가족이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라고 조언했다. 도원은 그 말을 곱씹었다. 사회의 정형틀 속에서 그녀의 선택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은 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한편 도율은 친구를 만나 위로를 구했다. 도율아, 포기해.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 친구의 말에 도율은 반발했다. 아니, 변해야 할 건 사회야.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글은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도원은 그 글을 보고 도율에게 연락했다. 위험해. 지워. 하지만 도율은 아니, 선배. 우리는 숨기지 말자. 그 대화는 둘의 관계를 다시 불붙였다. 도원은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빠, 엄마, 저 도율을 사랑해요. 받아들여주세요.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절대 안 돼,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교회 가자라고 했다. 동생은 언니, 나도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도원은 집을 나와 도율에게 갔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비난.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삶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도원의 회사에서 압력이 가중됐다. 이미지 때문에 승진은 어렵겠어. 도율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면접에서 그 사진 때문에 거절당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둘을 옥죄었다. 도원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자신을 버리는 꿈, 이게 옳은 선택인가? 그녀는 자문했다. 도율은 강하게 버텼다. 선배,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도율도 속으로는 두려웠다. 배신감, 상처가 쌓여갔다. 어느 날 도원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도원아, 돌아와. 아빠가 후회해. 도원은 흔들렸다. 엄마, 도율 없이 못 살아. 어머니는 그럼 그 애도 데려와. 천천히 이해해볼게. 그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여전했다. 도원은 도율과 상의했다. 가족과 화해할까? 도율은 선배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둘을 갈라놓을까 봐. 이 선택은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도원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의 결정은? 도원의 결정은 가족 모임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 만나서 이야기해요. 도율은 불안해했지만 동의했다. 모임 날, 도원의 집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아버지는 도율을 노려봤고 어머니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동생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대화는 어렵게 시작됐다. 도원이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그게 사랑이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반박했다. 도율은 사랑의 성별은 없어요. 왜 저희를 비난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분위기는 악화됐다.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도원은 울며 나빠. 왜 이해 못해?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내가 가족을 배신한 거야 라고 대답했다. 모임은 파탄났다. 도율은 미안해, 선배라고 했지만 도원은 아니, 우리가 함께 할게. 그 후 도원의 내면은 더 깊은 갈등에 빠졌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를 느꼈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릴까? 사회의 시선도 문제였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여자들 레즈비언인가 봐. 도율은 강해지려 애썼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도원에게는 선배, 같이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도원은 아직 무서워라고 거절했다. 한편 회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도원의 상사가 도원 씨, 이직 고려해볼래? 회사 분위기가 우라고 했다. 도원은 분노했다. 왜 제 사생활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이력서를 준비했다. 도율도 직장 문제로 고통받았다. 새로운 회사에서 과거 사진 때문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 사회가 변해야 해. 도율은 온라인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성애 차별 반대라는 해시태그로. 그 운동은 서서히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도원은 도율의 활동을 보며 자극받았다. 나도 참여할게. 둘이 함께 시위에 나섰다. 서울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외쳤다. 사랑은 자유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비정상 소리가 울렸다. 충돌이 일어났다. 도원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도원은 도율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도율아. 그 사건은 둘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가족에게 알려지자 아버지가 병원으로 왔다. 도원아,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냐? 도원은 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생각해볼게. 그 말은 작은 변화였다. 어머니는 이미 도원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도율 씨, 우리 집에 와요. 초대였다. 도율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둘의 사진이 다시 퍼졌다. 시위 중 레즈비언 커플지라는 제목으로 악플이 쏟아졌다. 도원의 회사에서 최종 경고가 왔다. 퇴사하세요. 도원은 절망했다. 도율아, 어떻게 살아? 도율은 함께라면 돼. 둘이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도원은 마케팅 컨설턴트, 도율은 디자이너로.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원의 동생이 몰래 아버지에게 도율의 과거를 캐고 도율이 이전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대라고 고자질했다. 아버지는 그걸 빌미로 그 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다. 도원은 동생을 원망했다. 왜 그래? 동생은 언니를 보호하려고. 그 말에 도원은 가족의 사랑과 왜곡된 보호를 느꼈다. 도율에게 솔직히 말했다. 내 과거 상관없어. 지금이 중요해. 도율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선배. 하지만 그 사건은 둘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도율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다. 내가 더 조심할걸.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도원은 최종 선택을 내려야 했다. 가족과 화해할까? 아니면 완전한 독립을?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그녀의 내면은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나로 살겠어. 그 결의는 도원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가족에게 얼터메이텀을 줬다.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멀어질게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도율 씨와 이야기해보자. 둘째 모임은 조용했다. 아버지가 왜 동성애냐? 라고 물었다. 도율은 태어날 때부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자료를 찾아 과학적으로도 정상지라고 말했다. 동생은 언니,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천천히 가족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인정했다. 그 변화는 도원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시위 후 둘은 미디어의 타깃이 됐다.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다. 도원의 새 직장은 프리랜서 생활이었다.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동성애자라서 불편해라고 계약을 취소했다. 도원은 좌절했다. 왜 사생활이 일에 영향을 미쳐? 도율은 인내하자.
변할 거야. 도율의 캠페인은 성장했다. 온라인 팔로워가 늘었고 오프라인 모임이 열렸다. 도원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참여했다. 저는 도원입니다. 제 사랑을 숨기지 않겠어요. 그 발언은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익명으로 협박 메시지가 왔다. 죽어라. 비정상들. 도원은 두려웠다. 도율아, 그만할까? 도율은 나니 계속할게. 이게 우리의 싸움. 그 싸움 중 도원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짧게 사귄 여자, 혜진. 도원아, 내 소식 들었어. 도울게. 하지만 혜진의 의도는 불순했다. 그녀는 도율을 질투해 온라인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도율은 바람피워. 도율은 충격받았다. 선배, 믿지 마. 도원은 당연히 믿어. 하지만 그 소문은 둘의 관계를 흔들었다. 도원은 혜진을 만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혜진은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라고 고백했다. 도원은 짐이 끝났어 라고 잘랐다. 그 배신은 도원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율과 함께 소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우리 사랑은 진실해요.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가족도 도왔다. 어머니가 도원아, 교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 이해하려 해라고 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지지했다. 동생은 언니,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도율의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과 우울. 미안해, 선배. 내가 약해. 도원은 아니, 함께 이겨내자라고 안아줬다. 병원에서 도율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도원은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지만 둘은 버텼다. 도원의 프리랜서 사업이 성공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라고 했다. 도율의 캠페인은 미디어를 타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하지만 최종 대가는 컸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딸이 동성애자라서 삽력을 받았다. 아빠, 미안해. 도원은 울었다.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그 식탁 모임에서 가족은 도율을 받아들였다. 환영해, 도율 씨. 그 말은 승리였다. 하지만 도원은 알았다. 이 여정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둘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결혼할까? 도율의 말에 도원은 웃었다. 법이 바뀌면 사회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했다. 마지막으로 도원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게 옳았을까? 그녀의 식탁은 이제 평화로웠지만 그 과정의 희생은 컸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지만 도원은 여전히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이게 정말 행복인가? 밤마다 자문했다. 도율은 선배, 후회해 라고 물었다. 도원은 아니, 너와 함께라서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희생이 무거웠다. 어느 날 도원의 회사 동료가 도원 씨, 당신 덕에 나도 커밍아웃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도원을 깨우쳤다. 그녀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는 걸. 도율의 캠페인도 성과를 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재개됐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됐다. 아버지가 도율아, 밥 먹자라고 초대했다. 그 모임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 라고 말했다. 동생은 도율과 친구가 됐다. 하지만 사회의 어두운 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도원이 길거리에서 손을 잡자 누군가 역겹다라고 중얼거렸다. 도율은 무시해라고 했지만 도원은 상처받았다. 최종 고조는 도율의 배신이었다.
아니, 오해였다. 도율이 과거 친구와 만난 사진이 퍼졌다. 바람, 소문이 돌았다. 도원은 도율을 추궁했다. 설명에 도율은 그냥 친구야 라고 했지만 도원은 믿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 포기했어. 그 싸움은 둘을 분리시켰다. 도원은 가족 집으로 갔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아니, 내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다. 도율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조작된 거였다. 혜진의 짓이었다. 도원은 도율에게 달려갔다. 미안해. 도율은 선배, 믿어줘서 고마워. 그 오해는 둘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혜진을 대면한 도원은 왜 우리를 괴롭혀? 라고 물었다. 혜진은 질투야. 너를 사랑했어 라고 고백했다. 도원은 이제 그만해 라고 끝냈다. 그 후 둘은 더 성숙해졌다. 사랑의 대가를 알았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겼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미디어에서 LGBT 이슈가 긍정적으로 다뤄졌다. 도원의 삶은 안정됐다. 프리랜서로 성공하고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도율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영원히 함께할게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여정의 끝에서 도원은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가치 있었을까? 사랑을 위해 희생한 게 옳았을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자유가 보였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온라인에서 도원과 도율의 사랑이 화제가 됐다. 지지와 비난 속에서 둘은 버텼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애를 위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가?